날씨가 참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에서 했던 얘기들을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하고 저 꿈과 경력에 관한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도 그랬고 내가 무슨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을지 젊은 날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친구는 참 행운이고 젊은 날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친구는 거의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차르트처럼 8살에 작곡을 하면서 난 음악을 잘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 경력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이거를 비로소 잘할 수 있었구나 라든지 또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계속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젊은 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 까지 말은 맞는데 유용한 충고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면 재밌는 일을 하라. 네가 재밌어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재미있는 일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꾸 하더라도 지겹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가장 재미있을까요? 게임이든 영화든 모든 것들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성장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아이템이 많아지든지 자기 신분이 높아지든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 접속했을 때보다 더 잘한다, 더 높은 사람이다, 더 늘고 있다 실력이. 이 기분을 계속 줄 수 있어야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게임 회사로서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당구도 점수가 있어요. 당구도 내가 100점을 놓고 쳤는데 요번에 120점 놓고 이겼다.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린아이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하나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춘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찾으면서 자기가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고 있다, 고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행복으로 나를 한 번에 쫙 데려다 줄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꽤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인생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서글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업을 가지면 일정한 명예가 보장되거나 소득이 보장되거나 안정성이 정년이 보장되거나 이런 어떤 보장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보장이라는 것이 행복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직업을 고를 때는 어떤 보장이 있는, 고소득이 보장이 되는, 아주 높은 명예가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랬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성장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 직장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뭔가 배워서 성장할 수 있다면 거기 있어라. 하지만 아무리 안정되고 보수가 좋아도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네가 썩고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하는 게 제 충고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특히 아직 직업을 가지지 않은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서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스펙이 너무 약해요. 시험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영어 성적도 공부하는 게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자소서 썼는데 지금 잘 안 됩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C줄이 아니라 C줄과 날줄을 같이 고민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여신 이런 모습을 얘기할 때 배틀을 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정말로 삶은 이렇게 직조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배틀을 짜듯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엮여서 시와 날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렇게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스펙 같은 거, 내 전공 이런 것들은 직업 이런 게 다 C줄입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C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노력해서 이 C줄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훌륭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울러서 생각할 것이 거기에 어떤 날줄을 내가 더하면 내가 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내 꿈이 원대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뭐냐, 무슨 고시를 붙으면 된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제보다 조금 나은 내가 되겠다 하고 높은 계단이지만 하나씩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C줄과 날줄을 같이 고민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Be yourself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왜 자꾸 너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 자리를 다 찼다. 네 자신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천박하게 얘기하면 저는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한다는 것이 정말 내 자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세속적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려면 내 무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국의 그 젊은이들이 똑같이 나는 C줄이 약하다고 고민하면서 그 C줄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C줄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게을러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날줄을 더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셀프 마킹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저 말은 제가 만들긴 했는데요. 벤치마킹이란 말을 조금 표절한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벤치마킹 하라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벤치마킹 하기 너무 어렵고요. 누구를 벤치마킹 하냐면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애, 그 유명한 엄마 친구 딸을 벤치마킹 합니다. 쟤 좀 봐라, 얘 벌써 쟤는 어디 취직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더라.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따라가려고 자꾸 하게 되다 보면 자꾸 지름길을 찾게 되고 아까 얘기한 성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 마킹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걸 저는 셀프 마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우화가 있는데요. 우리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더래요. 근데 하나도 안 잘리길래 왜 그래서 봤더니 그 톱이 다 뭉개졌더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뭉개진 톱으로는 백날 썰어봐야
나무가 안 잘릴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대요. 아저씨 잠깐 멈추고 톱날을 날카롭게 베린 다음에 날카로운 톱으로 자르면 금방 잘릴 텐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전화도 안 보더래요.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톱질하느라고 저리 가요. 그래서 톱질 2배로 열심히 하더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셀프 마케팅이 되려면 지름길을 마다하고 자신의 성장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믿음이 젊은 날에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건 뭐 꼭 명문대를 나와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왜 저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면 이게 지금까지 뭐 몇십 년 안 살았지만 이런저런 좌절의 경험들이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폴 스미스라는 디자이너 아시나요? 굉장히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멀쩡한 생수에 색깔 한번 칠하면 생수값이 10배로 뛰는 그런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사이클 선수였대요. 그래서 프로 사이클러가 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사이클 못하게 됐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좌절해가지고 친척네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디자인에 눈을 떠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동창회를 했는데 친구들 저 보더니 전부 하는 얘기가 넌 그때 공식 떨어진 게 인생 1대의 행운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대한민국 누가 제일 잘 나가죠? 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싸이 보면 말춤 생각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그 마약하고 수건 뒤집어쓰고 이렇게 경찰에 잡혀있던 날이나 군대 2번 가던 날 뭐 이런 때 생각나거든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너 나중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한다 이러면 싸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그 영혼을 바쳐서라도 고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차도 또 떨어지던 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 이게 너한테는 최고의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폴 스미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러므로 저는 젊은 날의 좌절이 진정한 좌절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실패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주저앉히는 좌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그것이 지금 생각할 땐 처절한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느린 것은 별로 걱정하지 마라. 다만 멈추는 것을 걱정해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강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우리를 주저앉히고 멈추게 할 만큼 깊은 실패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지금 당장 뭐가 되지 보이지 않더라도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자기의 미래와 희망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불을 떼면 저는 어느 순간 자기 꿈에 폭발적으로 다가가는 순간 시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시던데 여기 애벌레가 있는데요. 하루에 10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한테 하루에 10km를 가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00배를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기어가야 할까요? 답은 나비가 되어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000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순간도 필요하지만 어떤 질적인 변화와 질적인 도약을 그런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데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비가 되어 날아가십시오. 다른 분은 조금 나을지 몰랐겠으나 적어도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3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의 청춘이 아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픔은 여기 20대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인데 나도 겪었으니까 수족관 속의 아픔이 아니었을까. 어항 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맨날 그게 그거고 별 변화도 없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온도는 안정적이고 먹이는 제때 주어지는 그런 아픔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30대가 되면 그 어항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내쳐진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팔딱팔딱거리게 되지요. 제 30대 전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 없이 실업자였고 공부하고 준비만 하는 기간이었고 30대 제가 36인가 5에 이제 35세 교수가 됐어요. 정말 꿈 같았죠. 바로 서울대학 교수가 됐으니까요. 제가 꾸던 꿈을 이루었는데 좋은 것도 잠시고 어떤 조직이든 처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신입사원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결혼 생활도 안정이 안 되고 그때는 유난히 또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게 되고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아기는 생겨가지고 길러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든데 돈은 넉넉지 않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이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늘 그 상하관계에 제일 밑바닥에 있어서 늘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이어야 하는 거고요. 저는 30대는 전반이든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평생에 꿈꾸던 꿈을 이룬 그 30대 후반이었음에도 전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30대 만난 여러분한테 희망찬 말씀 하나 드리면 그 30대를 잘 버티고 나면 제 경우에는 40대가 훨씬 좋았어요. 30대. 꼭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훨씬 더 너그럽게 되고 풍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업주부의 경우는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내가 무슨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취약해요. 근데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잃으면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식에게 너무 몰두하거나 쇼핑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업주부님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3가지 있습니다. 책에도 있는 얘기지만 첫 번째가 자기 책상 병대 안 됩니다. 식탁 한 구석 안 됩니다. 꼭 자기 책상을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좋고 우리 아파트가 아무리 작아도 조금이라도 놓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제가 지금 앉은 이 의자 정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책상,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아들하고 같이 쓰든지 식탁에서 쓰든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책상이 난 꼭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기 시간입니다. 남편 애들 학교 가고 출근하면 24시간이 전부 내 시간인데요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알게 된 노하우는 제가 만든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1시간만이라도 그 책상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업주부로서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이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통장입니다. 비자금 통장 아니고요. 남편으로부터 내가 가사노동의 대가로 급여처럼 받겠다 하고 받아내는 자기 월급 같은 거죠. 사실 우리 집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남편 수입이 뻔하잖아요. 그거 내가 그 돈 월급이라고 띄워봐야 결국 보러 시댁에 보내고 친정에 보내고 살림하면 그게 그거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댁에 보내더라도 내 돈을 보내는 거하고 남편 돈에서 부탁해서 띄어서 보내는 거하고는 난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건 내 돈이다 할 수 있는 그 당당한 돈이 있어야 하고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한 내용은 주로 이제 직장 관련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저는 좀 많이 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성실히 답해주신 난도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춘의 고뇌가 아픔에서 온다면 어른의 고뇌는 흔들림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이 좌절 때문에 아팠다면 어른들은 이런저런 의사결정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늘 흔들리고 고민하게 되지요. 저는 그때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른 어른의 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작은 귀절 하나가 여러분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